안녕하십니까. 사실상 보는 분들이 거의 없는 소노마 시네마 막 리뷰, 정말 막 보고 와서 새벽 1시에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배경에 포스터가 보이시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영화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는 뭐 땡기지 않았었는데 가서 본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어, 그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GV에 보면 이 서프라이즈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뭐야, 월요일 1시인가 그때 열려서 그냥 한번 들어가서 눌러봤는데 다운이 받아지는 거예요. 예매를 했더니 어머, 예매가 되네, 무료로. 그래서 사실상 이제 돈을 안 주고 영화를 봤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영화는 봤는데 뭐 하여튼 그 꼭 보세요. 모든 면에서 제가 뭐 사실 영화 가지고 웬만하면 다 그냥 남들 별 2개 줘도 별로 불만 없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편인데 이 영화 좋게 봐지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돈이 없이 만든 영화고 저예산 영화라서, 저예산 영화 만드시는 분들 되게 고생하면서 영화 만드시거든요. 영화 만드시는 건 고생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영화에 욕을 잘 안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그 선의가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뭐 딱 제목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니까 이렇게 딱 보면 액션 영화, 그런 느와르 영화의 냄새를 풍기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예고편을 좀 봤는데 그때 좀 때깔이 너무 안 좋아서, 영화가 이제 딱 보면 룩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쌈마이나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래도 약간 이제 느낌이 쌈마이어도 개성이 또 멋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좀 딱 봐도 약간 좀 그렇게 잘 맞는 느낌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벤트니까 한번 좀 재미삼아 속는 셈치고 한번 가서 보자 했는데 역시 뭐 그러네요. 일단 이 영화가 일단 그 영향을 받은 거는 되게 뚜렷하게 영문세계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조폭 세계관이지만 이렇게 뭐 칼잡이로 뭐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것도 약간 영화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렇게 뒷모습으로 이렇게 딱 걸어가는 모습 자체가 완벽하게 영문세계 그 1편의 오마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전적인 줄거리도 이제 그런 형제 같은 거, 이 영화의 이제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배우, 그냥 배우 이름을 말씀드리면 뭐 그냥 조동혁과 이완이, 일종의 그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그러니까 청부 폭력만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의 일종의 멤버고, 조동혁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에도 나쁜 녀석들 TV 시리즈 같은 데서 청부 살인업자로 등장했었는데, 여기서도 일종의 그런 캐릭터예요. 도깨비라고 스스로 불리고, 사실 이 영화의 원제 자체가 그 고블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제목 자체가 고블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 자체의 성격이 도깨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화는 이렇게 그 네이버에 소개가 돼 있고요. 이 김희성 감독님은 사실 이제 이전에 이렇게 필모가 나오는데,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이제 이런 영화들이 이제 학원 폭력물, IPTV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작품 활동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필모그래피가 5편이 있는데, 요 뭐 그렇게 규모가 큰 영화들은 아니고 저예산의 그런 영화들을 좀 학원 폭력물을 중심으로 해서 연출을 하셨고, 그러니까 액션에 경도돼서 사실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의 경우에도 괜찮은 장면들은 되게 좀 특이하게 이제 아주 근접 촬영을 한 그 액션 시퀀스들이 좀 이렇게 날것의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 뭐 이거보다도 뭐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제 싸움터의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유튜브로 딱 들어가서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좀 생생한 면이 이제 이 영화의 뭐 일종의 액션 시퀀스의 그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화 자체가 저예산이면 지금 이
공개된 스틸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을 많이 쓸 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때깔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미술적인 부분들에서는 좀 티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영화 제일 심각한 문제는 각본적인 부분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 자체의 줄거리가 그러니까 좀 반칙이 있는데,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기서는 이제 핏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일종의 같은 폭력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여기 이제 이 캐릭터, 여기 이 캐릭터가 지금 이 최왕순 배우가 연기하는 백산이라는 캐릭터인데, 좀 약간 딱 봐도 건달 날라리티가 너무 나는, 뭐 조폭두목 치고 좀 무게감은 좀 없어 보이고, 뭐 그 장르적인 부분이 실제로는 또 뭐 양아치 같은 부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물이고, 그 이제 밑에 휘하에서 이 두 명의 캐릭터죠. 예, 이 캐릭터 강두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의 동생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영민이라고 하는 캐릭터, 영민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자녀가 또 또래가 있습니다. 둘이 이제 아기들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나이 또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친한 사이인 것처럼 나오는데, 어쨌든 영화는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가 이제 바로 그 이들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뭔가의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이 정영민이 이제 그 어떤 일이든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액션 시퀀스가 크게 봤을 때 그 오프닝 시퀀스에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중요한 시퀀스가 이제 이 청부폭력, 청부살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금 정영민 캐릭터가 이 사람의 이제 제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돈이 급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아마 딸이 위험해서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설정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정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영화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의 빌드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그런 감정선을 살릴 만한 다이얼로그 같은 것도 별로 많지 않은 편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장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본적으로 충분하게 감정선을 끌어올리는 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영화가 목표는 이제 액션 시퀀스를 마지막에 이제 폭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성공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영화 같아요. 어쨌든 이 둘이 이제 그렇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문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사건인데, 이제 이 보면 이 캐릭터, 아까 나왔던 이 백산이라고 하는 캐릭터, 이 캐릭터가 보스인데, 딱 봐도 이제 뭐 제대로 잘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제대로 안 해주자 이 정영민이 또 분노해가지고 사고를 치는데, 이 사람이 또 덮어 쓰는 거예요. 강두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조동혁이 연기하는 이 인물이 이제 주인공인데 굉장히 과묵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영화에서는 이 둘의 감정선이 대략은 가늠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장르 영화들을 많이 보면 충분하게 쌓아서 올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문색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전반부의 이 주요 캐릭터들의 관계들을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노스텔지아를 자아주는 장면들을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영화의 그 파국의 관계들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쑥 들어가서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강두현은 부인이 있어요. 이 임정원 배우가 연기하는, 임정원 배우는 이 캐릭터의 비중에 비하면 상당히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이 부인이 일단은 이 킬러라는 사실을 아나 봐요. 그래서 강두현에게 이제 아기도 못 만지게 하고, 너 피 묻은 손으로 뭘 만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패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느와르 물이면 사실 조금 분리를 시키거든요, 보통은 감정선에서.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가정사가 중심 플롯이 돼요. 그래서 이 영화의 피는 물보다 지다다는, 아마 좀 본인들은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면 좀 색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너무 뭐라고 할까 치사하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아니,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이 핏줄에 대해서 집착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제 학원 폭력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점층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두 주인공의 딸들이 이제 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 조동혁이 감옥에 갔다가 이 인물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이 도깨비 캐릭터의 역할을 할 때 감옥 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2008년에 나와서 한 8년 정도 복역한 걸로 나옵니다. 살인죄로 감옥에 간 걸로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쌓였던 뭐 8년의 복역 기간 동안 개가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스틸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장발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이건 이제 자기 딸에게 위협을 하는 술 취한 아저씨를 제압하는 장면으로 잠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스틸은 안 나옵니다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아이들이 되게 어린이들이에요. 무슨 사립학교 같은 데에서 있는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충돌을 빚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보스가 된 그 사이에 이 자기 대신 형을 갖다가 이 조동혁을 갖다가 감옥에 보낸 이 이완 캐릭터가 과잉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요 밑에 여기 이제 세컨 뭐죠, 이완이 이제 그 사이에 성장하면서 이제 두 번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뭐 충성도가 높은 뭐 그런 캐릭터고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과잉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뭐 사실 의도했다기보다는 이런 캐릭터도 등장하는데, 이 최기석 배우가 연기는 잘합니다. 연기는 그러니까 되게 건달력 역할을 아주 실감나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 캐릭터가 등장해서 이제 건드리는 거죠. 건드리고 뭐 그러면서 납득이 너무 안 가는 전개로 가는 거예요. 영화 자체가 아이들이 얽히고 그 아이들 때문에 막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뭐 심지어 마지막에 이제 액션 시퀀스도 그렇게 가게 되는 장면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건 너무 반칙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 싸움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이들 싸움에 뭐 진짜 뭐 칼부림을 막 하고 있는 뭐 그런 장면들까지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화에서 점층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액션을 만들어내는 여기 이제 저기 뭐야 이런 식으로, 이건 맨 후반부 장면이고 공장 시퀀스인데, 액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폭발력이라는 건 감정에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액션 자체도 있지만, 물론 사실 액션 자체도 뭐 그렇게까지 뭐 새롭다고 말하기 어렵고, 뭐 그건 뭐 사실 좀 한계적으로 그 제한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서 물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렇지 않고요. 그냥 뭐 얼마 전에 뭐 개봉한 범죄도시에서 나오는 경우에 보면 캐릭터가 확실히 구축된 다음에 그 캐릭터에 기반한 싸움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 캐릭터들이 싸우는 장면들은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라고 보기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저도 액션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각본적인 그 점층법과 감정선이라는 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되게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감정의 제어하기만 하고, 이제 연출의 의도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응축된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감정선을 제어를 하는데, 되게 무방비 상태로만 계속 그냥 당하는 입장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게 충분히 그 과정까지 너무 시간이 좀 깨져나가고 중간에 이제 브릿지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전개 자체가 영화의 상영 시간 88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루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상대적으로는 배우들의 연기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부분들에 비하면은 비교적 호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디까지 상대적인 경우입니다. 불구하고 영화 전체의 활력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영화는 일단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너무 각본적인 부분에서의 부족함이 두드러진 영화라서 어떻게 참 구원이 안 되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세세히 따지자면 또 일부 조연이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어색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있고 그래서 영화 자체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는 영화인데 뭐 나쁘게 말하면 뭐 우리가 좋게 말하면 애는 쓰셨죠. 애는 많이 쓰셨고 이 제작진들이 열심히 사실 캐스팅 자체가 요즘에는 많이 좀 뜸했던 배우들이 등장을 한 거거든요. 이 분들이 이제 노력해서 진짜 몸 써서 열심히 만든 영화입니다만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에, 보시라고 추천하기에는 에, 에, 그렇네요. 아쉬운 영화입니다. 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약간 부분적으로 떠오르는 것들 몇 개 더 얘기를 하면 음악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제작의 예산인데 이게 자꾸 긴장감만 높이는 펌프업만 시키는 음악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개 자체의 힘은 떨어지는데 각본적인 힘은 떨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펌프업만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헛다리를 짚는 듯한 느낌도 있는 거고요. 어 그 배우들의 캐릭터들 자체가 좀 너무 기능적으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연출적으로는 액션적으로는 이 누굽니까 두 명의 캐릭터 이게 존윅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그런 좀 합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존윅 3에서 이 주인공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의 살랏 인도네시아 배우들과의 싸우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하고 좀 유사한 장면이 그래도 뭔가 좀 신선한 액션 시퀀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단은 뭐 어차피 영화랑 게 비슷한 면들이 있으니까 이게 칼 자체도 살랏에서 쓰는 이런 칼이고 그런 걸 좀 따온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은 사실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좋게 보기가 사실 좀 어려운 영화라서 일단은 제가 제 돈 주고 본 영화는 아닙니다만 딴 분들에게 감히 추천하기는 쉽지 않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많은 분들의 영화라는 게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가지고 만든 영화일 텐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은 영화였다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안 좋게 봤느냐? 제가 여태까지 오래 본 영화 중에서는 제일 별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영화도 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좋은 영화가 무엇인지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뭐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이 영화의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했던 분들은 분명히 계실 테니까 그에 대한 존중감은 항상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제 소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